지난 섹션에서 우리는 사파의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므로 이번 섹션에는 바카, 바사드 두 지역을 모두 탐험해봅시다. 라오카오의 북동부에 있는 지역에 속해 있으며 이곳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전설을 지닌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웅장한 산, 긴 강, 큰 동굴 등 자연이 주는 풍경으로 항상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카라는 이름은 다이 민족의 문구 바카에서 유래되었으며 수백 묶음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프랑스인은 라틴 알파벳의 바카를 파카로 읽었습니다. 이 단어는 베트남어 발음에 따라 바카로 다시 읽혀 이 땅의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 여행해봅시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장소는 바카 박람회 시장입니다. 북서부 지역을 여행할 때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만 개최되기 때문에 박람회 시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열기 위하여 바카타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박람회 시장은 주로 이웃 마을의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교환, 구매 및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바카 시장에서는 벌꿀, 버섯, 죽순, 옥수수 등 산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수집한 산속의 천년물인 다양한 민족의 품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매력적인 곳은 아마도 탕고응아라는 서북부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을 가진 음식일 것입니다. 이 음식은 중국에서 시작된 흐몽족의 사람들의 정통 요리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낀, 야오 및 타이 민족에 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다리, 야생닭, 돼지 막창, 돼지고기와 같은 다른 음식을 모두 끓인 큰 냄비에 삶은 즐긴 것입니다. 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독특한 아름다움에 놀랄 것입니다. 소수민족 의상의 생생한 색채는 꽃이 만발한 정원처럼 지역 전체에서 돋보입니다. 이곳은 북서부 지방에서 가장 큰 박람회 시장으로 여기는 소수민족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한 대담한 단순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카 박람회 시장을 방문하면 지루하지 않은 시장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가는 도로는 좋지 않고 숙박을 위한 모텔과 호텔은 아직 편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매우왕 궁전으로도 알려진 황하뚜옹 궁전입니다. 1914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1921년에 매우왕 관저가 완공되었습니다. 황하뚜옹은 라오카이가 해방될 때까지 바카의 세습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왕 궁전의 이름 외에도 황하뚜옹 궁전이라고도 합니다. 매우왕 궁전은 당시 베트남의 다른 관저에 비해 특별한 건축물이고 궁전은 황이엔 짜오와 황하뚜옹이 거주했습니다. 이곳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 기능도 있습니다. 궁전 전체는 총 면적이 4,0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닫힌 직사각형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 울타리 벽이 있으며 벽의 사면 모두 요새 및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궁전은 프랑스와 중국 건축가가 설계했고 17세기와 18세기의 프랑스 건축 형식을 본따서 동양 건축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양식 건축물로 고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으며 이제는 바카 고원을 방문할 때 관광객에게 놓칠 수 없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땀짱막 꽃이 있는 정원에 관한 곳입니다. 가을이 되면 바카의 고원 지역에 있는 라지탕 계곡의 언덕은 시적인 옅은 분홍색으로 장식되어 매년 8월 말부터 땀짱막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땀짱막 꽃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핫장성의 땀짱막 꽃을 떠올릴 것이지만 초가을 날의 라지탕 계곡에서는 황급빛 햇살 아래 옅은 분홍빛으로 피어나는 땀짱막 꽃 언덕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산과 숲이 푸르른 가운데 삼각형의 꽃 언덕은 아름다운 고지대 자연 그림의 하이라이트를 만듭니다. 핫장성의 땀짱막 꽃 시즌은 보통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개화하지만 바카에서는 라지탕 마을의 일부 가정이 1에서 2개월 전에 심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핫장성과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곳의 꽃 시즌은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피고 처음 개화할 때 땀짱막 꽃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죽기 직전에는 분홍색, 보라색, 진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수년 동안 땀짱막 꽃은 이전에는 보충식품이었던 북서부 거원의 특산품이 되었으며 이제는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사진 찍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사 지구는 라오카이 성의 북서쪽에 있으며 라오카이 시에서 북서쪽으로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홍강이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며 많은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바사드는 무엉미 동굴군체, 무엉흠 명승지와 같은 아름다운 경지가 많이 있으며 산룽술, 삼산술, 젠상차, 비아응어 생선과 같은 일부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중 산룽술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등급을 받은 좋은 술로 인도 차이나 최고의 술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라이프 플라자 트래블은 대다수의 등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라오카이에 올 때 놓칠 수 없는 두 곳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10대의 산 중 하나이며 민족 국어에 따르면 유고산은 물소의 뿔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산의 모양이 하늘로 뻗어나가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고 동시에 물소의 뿔처럼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고산 산 정상에 오르면 관광객들은 산과 숲의 장엄한 자연 경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초목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걷는 사람이 거의 없는 울창한 숲을 지나는 오솔길, 안개가 자욱한 경치거나 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먼 산도 관광객들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이 산의 정상을 정복하려면 관광객은 혼자 갈 수 없으며 원주민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손으로 올라가거나 나무에 기대어 어렵게 올라가는 절벽이 많고 높은 곳에 더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춥고 습하므로 관광객들이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킹 경로의 길이는 길지 않은데 도로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정복하는 게 힘이 지치고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봉우리를 정복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관광객과 트레커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응아이타우는 대초원이 무성한 녹색 초원 외에도 높은 언덕에서 낮은 언덕으로 구성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응아이타우 봉우리는 라오카이의 산악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름 사냥 좌표입니다. 응아이타우의 정상에 서서 각각의 높은 산맥, 도로 또는 대초원, 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웅장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산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여행자들이 지나가고 볼 기회가 있을 때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게 합니다. 이 지역은 아직 가난하지만 이곳에 오면 관광객들은 형언할 수 없는 정도로 가깝고 오랫동안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카이를 여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소수민족 마을과 고원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하여 알아보고 체험하거나 번화한 박람회 시장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응아이타우 봉우리 위에서 구름 사냥은 이곳에 올 기회가 있다면 꼭 체험해야 할 흥미로운 활동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초현실적인 산이 봉우리를 정복하고 기세가 발 아래로 쾌적하게 날아가는 구름을 실컷 보려면 관광객들은 가파른 산길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안정된 건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산 정상에 도달하면 산의 회색 배경에 구름이 떠다니는 장면이 있고 노는 노란색 벼가 배경이 매우 아름다운 자연 그림을 만듭니다. 확실히 그 당시의 느낌은 여기에 실제 장면으로 묘사하기 어려우며 관광객은 어딘가 동화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가을과 겨울의 응아이타우는 항상 아름다운 하얀 구름으로 넘쳐납니다. 그 당시의 날씨는 보통 여름보다 춥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며 약간 떨리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바카와 바삿 지역의 관광지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이 하노이의 북쪽에 있는 라오카이에 방문하신다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사파 지역뿐만 아니라 바카 바삿 지역도 꼭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라이프 프라자 트래블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라바.